제 나름대로 느낀 감정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자신있게 얘기한 거니까 너무 얄밉게 보지 마시고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제로. 네,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천천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준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해주셔서. 네, 첫 번째 주제는 충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장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탄, 충격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좀 어울리는 단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전에 혹시 충격을 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9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대학교 99학번 청주대학교 출신인데요. 이메일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메일에 내용을 쓰고 버튼을 누르면 전 세계 어디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첫 번째 충격이었고, 저는 사실 이 이메일을 보고 나서 인간은 주 3일, 2일 이 정도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미래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열리고 이런 혁신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 점점 더 바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충격은 이메일이었고, 이런 게 이제 저희 두 번째 충격 한번 볼까요? 네, 뭐 여러분들 좀 다 예상해 주실 수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저 조그만한 폰을 들고서는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의 세계를 어떤 시작을 알렸죠.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고 저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고, 이것도 이제 한 거의 13년? 1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충격을 줬고, 그 첫 번째 포문은 챗 GPT이지 않을까 해서 그 변화를 저희가 알아내고 맞이를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창한 주제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내용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예, 지나가요. 예, 챗 GPT를 솔직히 너무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서 그래도 이 챗 GPT를 소개 안 하고는 내용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챗 GPT 화면 이거 넘어가 주시고요. 네, 넘어가 주시고. 네, 일단은 챗 GPT는 플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 예, 유료 서비스고, 예, $20, 월 $20의 서비스를 하시면 예, 챗 GPT 업그레이드 버전을 쓸 수 있고요. 이게 챗 GPT 4라고 최근에 나온 버전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가격. 네, 여기 보시면은 챗은 저희가 하는 채팅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GPT가 어떤 거에 약자면 저기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디드, 트랜스포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그리고 프리트레인디드, 사전에 훈련된, 그리고 트랜스포머, 요 내용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이제 챗 GPT를 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예, 이게 탄생한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개된 게 2022년 11월 30일이고 저희한테는 뭐 4,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세상을 많이 바꿔놨고, 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오픈 AI가 만들었고 NGO로 2018년도 NGO로 시작해서 목표는 원래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어떤 절대적인 그 완성형 인공지능이 간 인공지능이라면 그거를 막기 위한 NGO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실제 인공지능이 처음 1950년도에 제안이 됐고, 이때 방식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의 특징이 이렇고 개의 특징은 이렇고 고양이의 특징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실패죠. 그리고 80년도에 처음으로 학습 기반 인공지능, 지금 현재 기계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나왔고, 학습을 시키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인간이 그 학습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했던 게 1980년도에 이미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가 한 100장 정도를
강아지한테 보여주고 이게 강아지라고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나 어떤 기반적인 거나 저희는 저게 데이터 양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30년이 또 흘렀습니다. 60년 정도를 실패를 했고요. 2010년도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패러다임이 열리는데 저희 하드웨어 기술이 올라가고 GPU 기술이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가 병렬 처리 또는 그런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하드웨어들을 병렬로 쓰게 되면서 GPU의 성장과 같이 저희가 방법은 완벽히 동일하고 데이터 학습량의 차이가 이제 나니까 드디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성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이미지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성공했고 굉장한 어떤 변화였죠. 예.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데이터의 학습량을 많이 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거가 어떤 실패가 아니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눈을 뜨게 됐고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런 병렬 처리, GPU, 엔비디아의 성공이 이 기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는 어떤 주제를 보면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아까 GPT의 마지막이 T인데 이 T가 되게 재밌는 게 저 아까 말했던 그 학습량을 늘리는 가장 어떤 기반을 닦은 구조라고 합니다. 저 논문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네, 저희는 그런 걸 모르고 저 논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수백만에서 조 단위로 이제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했고요. 저게 이제 구글 브레인의 바스반이라고 하는 인도 이제 개발자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 기술을 원래 선도했던 거죠. 예, 다음이요. 이제 챗 GPT로 좀 이제 주제를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이었지만, 근데 이제 언어는 아까 사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내용을 반대로 언어는 더 어렵습니다. 언어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물어봤더니 문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있고 어떤 대화의 열거에 대한 순서가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이 챗 GPT랑 현재 나오는 알고리즘은 이 순서를 무시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단어들의 확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나온 기술이 확률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이 높은 게 이 다음 단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나온 겁니다. 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로 만들어진 문장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챗 GPT는 사람이 다시 재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낸 결과를 확률상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 굉장히 어색했고 그 중에 인간이 어색하지 않는 문장들을 나이지리아랑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 인부를 고용해서 실제로 이 말이 어색하냐 어색하지 않냐라고 다시 사람이 재판단을 해주는 게 돼서 강화학습, 그러니까 다시 학습을 더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챗 GPT가 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느냐 봤더니 확률을 아까 말했듯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지도, 그러니까 확률 기반의 언어지도를 만들어 플러스 인간의 피드백이 개 노가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감동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재밌습니다. 원래 이 모든 기술을 선도하고 사실 모든 뭐랄까요, 그 논문, 이 기술을 선도하는 모든 기술들이 구글이 다 갖고 있죠. 근데 구글이 2021년 람다를 가지고 있었고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왜 공개를 하지 않았냐, 제가 검색을 해보면 한 가지 이유가 구글이 광고 수입이 90%가 이 구글 검색에 의한 키워드 검색으로 제가 링크를 많이 누르는 방식의 이거를 대화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만든 혁신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구글이 실제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 제품을 못 내놨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의 시대에서 더 이상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기에는 구글한테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바드를 지금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 공개도 한번 했었습니다. 2020년 바드가 약간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바드가 공개하면서 아주 멋진 질문을 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니까 더 멋진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새로 발견한 것들에 대해 9살 어린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는 질문을 전 세계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을 생성형 답변이 이제 최초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니까 태양계 외부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었다라고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건데, 네, 다음 넘어가시면, 네, 천문학자들이 이제 제임스 웹이 이제 태양계 밖의 행성 이미지를 찍은 건 맞지만 첫 번째를 찍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했고, 이거는 챗 GPT나 바드나 모두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짓말을 생성하고 있는 어떤 똑같은 오류가 그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 발표 시점에서 나와서 굉장히 망신살이 했고 주가가 막 10% 떨어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사업가들도 어떤 제품을 시연하고 발표할 때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런 거죠. 이제 기공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좀 오픈을 하는데 이제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던 재미난 장면이 생각나서 한번 저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두 번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자꾸 나오냐면 바로 1조의 투자 때문에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투자하면서 얻은 거는 기술의 첫 번째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빙이 새로 출발을 했고요. 기존에 3% 정도의 검색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성장을 통해서 광고 수익까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빙이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아류, 2류, 3류가 아니라 새로운 신이 된다. 그래서 빙신, 뉴빙신 해서 그런 어떤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빙신이 그런 뜻으로 지금 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회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나오면 다음 애플 회사가 나오는데 애플이 왜 이렇게 조용하나? 봤더니 애플은 디자인 회사고요. 지금 모든 인공지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어떤 기피하는 문화, 공개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뒤처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회사를 좀 들여다보면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챗 GPT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건 조금 이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용했던 경험과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좀 서비스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노션이라고 하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 문서를 제작하는 도구인데, 요 제품이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빠르게 움직였던 기업들 중에 하나여서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노션 AI인데요. 저희가 어떤 문서를 쓸 때 챗 GPT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노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지금은 더 어떤 좀 더 캐주얼하게 사용할지 않을까 해서 노션을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컨텐츠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PDF나 많은 양의 글을 다 읽기 귀찮으니까 나 이거 글을 좀 요약해줘. 한 3줄로 요약해줘. 하면은 이 친구가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인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회의하자고 해서 모이면 다들 저기 어때요? 땅바닥만 보고 있고 원산 보러 보고 있고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죠. 예.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노션과 같이 하시면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창의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초안 작성,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제안서 초안 작성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머리 아무리 굴려도 안 나오다가 자기 전에 딱 생각나서 일어나서 하신 경우도 있고 밤새면서 작성하신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 제안서의 초기 틀이라든지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뭐 철자 문법 뭐 이런 거 번역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곳에서도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노션도 보니까 한 지금 $10
월 10달러 정도고 대부분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니까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려고 계속 올려놨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아까 이제 노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사업가, 뭐 영업, 기획 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이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엄청 핫합니다. 뭐 사실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대회 1등 수상작입니다. 요거는 미 파인아트 컨테스트 1위. 뭐 전 잘 모르죠. 하지만 1위를 했고 이 작품이 1등을 했는데 1등한 뒤에 자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렸다고 이제 공개를 했고요. 뭐 공개 후에도 어쨌든 1등을 취소하지 않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저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접근을 해봤죠. 네, 다음. 미드저니 댓글 중에 이제 좋아요를 많은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예술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이세돌 씨가 그 바둑을 지면서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어떤 그 이야기를 좀 주는 것 같아서 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저희 그 인공지능 시대의 첫 번째 죽음은 죄송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그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저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죽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그래픽 분야가 제일 처음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드저니 사이트 캡처고요. 예, 다음 넘어요. 예, 이게 공식 사이트고요. 미드저니는 조금 이따 한번 시연을 하는 걸로 해서 네, 대처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여기 보고 계시는 그 게임에서 많이 쓰시는 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데 아마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제 디스코드 API를 통해서 미드저니를 만들었고 미드저니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대화형, 채팅형으로 인터페이스를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한 10장씩 그림을 매일 그리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랑 친숙하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예, 저 생각보다 잘 그리죠. 예, 지금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이유가 제가 지금 아이디어 제품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미인시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해서 옛날에 이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인데 미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이런 어플을 제작을 하려고 미인들을 지금 막 최소 1000장은 있어야 돼서 미인들을 좀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저기 아름답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약간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창이 있고요. 저곳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예, 다음 장면 이렇게 그림을 4장 그려줍니다. 4장을 그려준다는 거는 너의 텍스트를 읽고선 내가 이 4장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4장 중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U랑 V가 있죠. 그래서 U는 업스케일. 그래서 내가 저거를 크기를 좀 키워서 자세하게 그릴게.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V는 아마 베리에이션인 것 같아요. 다양성. 그러니까 저 이미지는 마음에 드는데 저걸 조금 수정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해서 U랑 V가 지금 핵심 명령어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미드저니 그리고 되게 멋진 기능 중 하나가 지금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미드저니에 업로드를 하면 그 사진을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이미지를 주고 이렇게 편집해줘 라고 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진을 줄 테니까 편집해줘. 네. 다음 장면 보시. 저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이미지 링크와 솔라, 패널, 울트라, 모던, 스몰, 하우스 저기 보면 뭐 이렇게 명령어들을 준 거죠. 니콘 포토그래픽 스타일로 트리 파인, 네, 소나무랑 이렇게 해서 저처럼 영어 짧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려달라 해서 다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게 아니라 아까 미드저니로 수정한 이미지니까 여러분들 전혀 흠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나 이런 게 맞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예, 비교를 해서 위에 거는 사진이고요. 아래 거는 제가 아까 명령어로 친 사진을 편집해달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한 겁니다. 예. 뭐 제가 어디서 뭐 따온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거니까 저기 결과라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 전이는 이렇게 $10, $30, $60 가격은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계속 올려놨습니다. 예, 다음. 예, 첫 번째 죽음, 디자이너의 죽음을 봤고요. 다음 화면 더 죽여야 되겠죠? 개발자. 여러분들, 개발자들 말 안 듣고, 개발자들 컨트롤하기 힘들죠? 개발자들 죽여봅시다. 예, 다음은 코드 파일럿입니다. MS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GitHub라고 하는 소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허세를 떨기 위해서 여기 소스를 여기 GitHub에 올린 다음에 나 GitHub에다가 요즘 소스 좀 올려봤다 뭐 이렇게 하는 좀 허세 떠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그 소스 DB를 다 가져간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그 잘하는 게 대화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잘하는 게 소스 코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코드 파일럿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단어가 중요한데 그럼 코드 파일럿이 모든 걸 다 해주냐?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개발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 파일럿에서 그 꺼낸 주제가 뭐냐면 페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꿍이 둘이 앉아서 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개발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마 캡처를 떠났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뭐랄까요,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서로 노가리도 까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깐죽깐죽 대면서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방식이고요. 저게 이제 둘이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짝 프로그램의 다른 경우를 볼까요? 네, 저거는 안 좋은 얘기 같습니다. 예, 챗 GPT는 GPT-3의 후손 같은 제품이고요. 코덱스라고 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예, 방식은 중요치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오피스, MS가 아직까지도 강자로 군림하는 이유죠.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GitHub입니다. GitHub. 그리고 왼쪽 아래가 아자르 이거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 개발 도구입니다. 이 4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핫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그러면 코드 파일럿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짝 보시고 앞으로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코드 작성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저거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저게 기능들의 덩어리인데 기능들을 만들 때 get lowest number라고 하는 제일 낮은 수를 얻어내는 함수를 만들어줘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면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코드는 generate,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형 지금 GPT처럼 생성을 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주석이라고 해서 나 이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어. Find lowest number using binary search. 그러니까 이진 탐색을 이용한 가장 적은 수를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수 이름까지도 추천해줍니다. lowest라는 함수를 추천해주고 앞에 로직을 짜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테슬라의 주식, 오늘 가격의 주식을 알아줘. 이렇게 하는 주석을 달았고요. 실제로 코드를 하나도 짜지 않았고 API라고,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의 어떤 이용을 하는 건데 API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itHub에 이미 API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PI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소스 코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것들을 라이브러리나 이거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SDK 갖다 붙여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말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제너레이트가 될 수 있다. 예. 다음은 이제 트위터를 이용해서 오늘 트위터 트위터 API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발자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개발자 출신 이제 대표인데요. 사실 저도 한 2주 정도 써보고 뭐 여기 그래도 개발하신 분들이 있다면 똑같은 생각일 텐데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저 개발자 이제 안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저 다른 시대에 돌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것까지 했습니다. 아까 디자이너는 바로 죽었고요. 개발자는 3년 뒤에 죽습니다. 네, 여러분 3년 뒤에 개발자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것들을 좀 조합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고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 활용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든 경험이고요. 제가 만든 채널은 Your Music Life입니다. 당신의 멋진 음악상을 위한 Peace. 예, 이런 뜻이고요. 예, 다음 넘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화면으로 가보죠. 예. 저기 보이는 이미지들이 전부 다 저기 디자이너 도움 없이 미드전이라는 아까 그림 그려주는 친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음악을 작곡을 해야 되거든요. 저게 음악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수입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곡을 다 해서 작곡과 음악을 매일 10개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매일 하나씩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런 결과를 얻었고요. 재밌는 게 있는데 한 번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예, 제가 만든 기업을 보니까 베트남과 인도 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제 취향 감성이 저게 이게 됐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 그라트 뽕딸. 제가 이쪽 가정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좀 재미있었습니다. 뭐, 하루에 이제 한 100조회수는 이제 좀 나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한 1년 정도 좀 투자해보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결과물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이거는 제가 문서 이제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으시면은 링크까지 다 달아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다 구독 서비스입니다. 다 가입을 하시고 월 단위의 구독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예, 사운드를 제작하는 사이트 2개를 추천했고요. 저도 2군데를 다 가입해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풀과 한 저렇게 다니고요. 네, 사운드 드로우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아직은 해외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16 정도 되네요. 월 10, 그렇게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똑같이 365 컴파일러라는 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까는 이제 개발자랑 뭐 디자이너 얘기했다면 요거 이제 대표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대표는 안 죽입니다. 네, 저는 대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식사들 하시고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영상이 있는데 영상 볼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뭐 제가 좀 핵심 개요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이크 이거 영상 보는 게 다음 링크 짧아서 다음 페이지 그거 말고 예, 아까 넘어가시고 다음 장에 뭐 링크 제가 그 안에 1분 30초짜리 영상이라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 보시면 뭐 바로 뭔지 아실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제가 텍스트로 이제 오피스 문서 이제 365 오피스죠. 거기다 이제 단어를 쓰면 저렇게 지금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워드로 저장할 거냐, 파워포인트로 만들 거냐, 엑셀로 만들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문서 우리는 이제 덕스죠. 워드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들면 뭐 킵하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10장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 뭐 관련된 슬라이드를 저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엑셀도 분석해서 저거를 저렇게 단어나 차트도 쉽게 만들어주는 엑셀 함수 같은 거 몰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마 곧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대화한 것들, 영상 대화한 것들, 저렇게 회의, 영상 회의한 것들은 자동으로 서머리가 되고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곧 나와서 저희로 배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수개월 내에 될 거고요. 예. 슬라이드 쇼 한번 돌려주시면. 네. 다음, 네. 예. 또 그리고 제가 가볍게 썼던 또 인공지능 또 툴들이 있어서 좀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잠시만요. 네. 네, 한국형 서비스죠. 이제 인공지능이 좀 외국형 서비스인데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 특히 마케팅 쪽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마케팅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뭐 카피라이팅, 그리고 뭐 블로그, 그리고 뭐 유튜브 댓글, 뭐 스크립트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한국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대화로 학습이 된 그 서비스여서 뭐 실제로 하루에 뭐 블로그들 하나 쓰기 힘든데 블로그 초안 작성해놓고 뭐 10개, 20개, 30개 막 올리시는 어떤 그런 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 지금 예, 서비스가 괜찮다고 평이 좀 좋습니다. 네, 리튼이랑 네, 저기 주소까지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뭐 우리 제품의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 뭐 긴 블로그, 유튜브 영상, 인스타 피드, 자기소개서, 독서감사, 레포트. 도대체 이제 인간이 쓴 글을 보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네. 이게 다 인공지능이 이제 다 덮어버려서 저런 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주소랑 이런 거 다 달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헬미 히어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야, 카피라이팅이 필요해. 그러면 어때요? 직원들이나 어떤 뭐 기획자나 여러분들 뭐 시키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야, 카피라이팅을 좀 제안해줘 했더니, 이렇게 몇 가지 좀 제안했어요. 마음속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됩니다. 나만의 문제 해결사, 헬미 히어로. 외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드립니다. 프리랜서들을 위한 혁신적인 외주 개발 플랫폼, 헬미 히어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계속 카피라이트를 제안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컨셉을 잡으실 때 저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고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활용해서 좀 벌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요즘은 제가 사용해보고 캡처한 내용입니다.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용한 서비스를 소개한 걸로 끝났는데 저희가 사실은 집중해야 될 결론은 사실 기업의 변화고 이 기업의 변화를 어때요? 저거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이 다 다르고 저희는 물론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기도 했지만 저희 각각 변화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의 변화가 꼭 필요한 어떤 주제들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ICT 기업은 저 인공지능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뭐 경영, 영업, 기획, 개발자, 그래픽 디자인, 홍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혁신적인 질문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로 짧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까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은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전피하고 말이지 바둑에만 내가 열중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형님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남처럼 표정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래서라는 거지.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져줄 줄 안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으면, 동네 형 같았으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가 막힌 말이야.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묻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네, 그 사실 뭐 어쨌든 짧은 영상이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선택하는 거 보면 진짜 좀 되게 감동이 올라오는데요. 아까 그 말과 인간이 달리기를 하면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말 위에 타서 참 재갈 물리고 참 뛰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정말 어떤 되게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이 이 인공지능한테 저 이어령 교수님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업의 변화에 저 질문과 답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힌트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